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교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 있는 데메테르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캐치 테이블 앱으로 예약해서 평일 런치로 다녀왔고요. 런치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2시 반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가격은 1인 식사비 12만 원으로 서울 메이저 호텔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저렴한 수준이긴 합니다. 가격 대비 음식 종류수나 퀄리티는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따 후반부에 먹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곳에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작년에 지어서 그런지 호텔 내 외부적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로 평가받고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주차는 호텔 지상 지하에 모두 다 하실 수 있고 식사 후에 차량 번호 말씀하시면 무료 주차 혜택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식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해산물과 일식 섹션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회나 해산물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가짓수가 다른 뷔페에 비해서 좀 부족한 인상을 받기도 했고, 시메사바, 고등어 초절임이 있었는데 다녀왔던 뷔페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 보지 않나 싶고요. 다음은 참치회랑 연어회, 농어회인데 이날 회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색깔이나 선도도 그렇고 맛도 괜찮아서 몇 번 가져다 먹었네요. 초밥은 이렇게 앞에서 셰프님이 쥐어주시면서 몇 피스씩 미리 올려주시는데 사실 초밥 쪽에 실망을 좀 많이 했고 이건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쿠도 이날 뷔페 퀄리티 치고 괜찮았고 후토마키가 맛있어서 이날 몇 번 가져다 먹었네요. 레몬에 절인 해파리도 보이고 제일 괜찮았던 게 저 멍게였는데 이날 멍게 신선하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리비나 소라, 새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방문했던 시즌이 음식 가짓수를 전반적으로 좀 축소한 건지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은 샐러드 섹션인데 항상 뷔페 가서 육류 쪽 위주로만 먹어서 야채나 샐러드 좀 먹어야지 다짐하면서도 이날도 역시 샐러드는 패스했네요. 그리고 한입거리로 아뮤즈부시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 뷔페에 있는 아뮤즈들이 구색만 맞춰놓고 맛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이날 아뮤즈들이 제법 맛도 있고 먹을만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식 섹션인데 냉채족발, 육회가 보이고 꼬막 무침이 있었는데 크기도 제법 굵고 신선해 보여서 몇 번 가져다 먹었네요. 그 다음에는 곁들임 반찬이나 김치들이 있었는데 김치들이 꽤 먹을만 하더라고요. 배추김치도 그렇고 갓김치도 괜찮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육이랑 소갈비찜도 보이고 국은 소고기 묵국 하나만 있어서 좀 아쉬웠네요. 보통 뷔페 가면 도가니탕이나 꼬리수육은 대다수 있는 편인데 이날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후기들 찾아보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전반적으로 가짓수가 좀 너무 적은 편이라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가라아게랑 핫도그, 피자 이런 것들이 좀 모여 있었고요. 그다지 손이 가는 비주얼은 아니라서 패스했는데 그래도 나름 5성급 호텔 뷔페인데 저렇게 핫도그에 케첩을 미리 뿌려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피자는 또 괜찮아 보이는 비주얼이네요. 아무튼 이쪽 코너는 이날 모두 패스했습니다. 다음은 바베큐 쪽인데 채끝이랑 안심 쪽이었던 것 같고 먹고 싶은 부위를 그릇에 담아서 셰프님께 드리면 그릴에 구워주시는데 이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굽기도 적당히 맛있게 잘 구워주셨고 고기 퀄리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주말에는 가격을 좀 더 받고 한우 무제한 라이브 스테이션이라고 안내하던데 평일에는 다른 고기를 사용하시는 건지 고기 등급 같은 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사람이 더 몰리니까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 올라가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주말에만 한우라고 안내하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가격 1, 2만 원이 아쉽지는 않을 테고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긴 합니다. 다음은 새우도 있고 양고기랑 LA 갈비인데 둘 다 모두 고기 괜찮았습니다. 요건 이따가 먹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도식 카레랑 난이 있었고 펜네 파스타가 있었는데 평소엔 펜네면을 안 좋아해서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일행이 맛있다고 맛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크리미한 게 꾸덕하면서 간도 좋아서 한 번 더 가져다 먹었습니다. 다음은 누들 섹션이랑 스팀 맞는 애들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먼저 짬뽕과 쌀국수가 보이고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취향에 맞게 담아서 앞에 있는 셰프님께 드리면 먹기 좋게 조리해서 내주시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메인급이라 할 수 있는 대게가 보이는데 다른 후기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얼음에 깔아서 진열해 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렇게 스팀 맞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따뜻한 상태로 먹는 게 맛은 더 좋죠. 수율이나 단맛도 좋고 이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게 손질할 때 필요한 장갑이나 전용 가위가 놓여 있는데
드실 때 저 장갑이랑 같이 제공하는 가위 사용하시면 힘들지 않게 살을 발라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덤플링으로 딤섬 두 종류가 있었고 역시 스팀 맞고 있었는데 저 뚜껑 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 손에는 그릇을 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뚜껑이 크고 무거워서 열어서 옆에 어디 놔두기도 공간이 좀 애매하고 진열을 좀 다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다음은 아시아 쪽 요리랑 중식 섹션인데 먼저 양다리구이가 보이고요. 저렇게 먹기 좋게 조금씩 썰어놔서 또띠아에 야채들 넣고 싸먹게 해놨는데 역시나 비주얼적으로 막 손이 가게 진열을 해놓지는 않았네요. 뭔가 저 양다리구이 진열 상태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이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남들이 먹고 남은 짜투리 같은 느낌으로 진열을 해놔서 아무리 평일 런치를 하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도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똠양꿍이랑 게살 스프 있었고 여름이라 그런지 보양식으로 장어구이 두 종류를 제공하는데 둘 다 국내산 장어로 만든 요리이고 하나는 마라소스에 졸여낸 장어구이,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장어구이인데 얼핏 보면 조명 때문에 두 요리 색깔이 비슷하기도 하고 구분이 잘 안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왔다가 맛을 보고 나서야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았네요. 자, 이어서 메로구이랑 수비드한 돼지 안심구이가 있었는데 저기 비어있는 그릇이 돼지 안심구이 자리고요. 내오는 족족 바로바로 빠지더라고요. 촬영할 때는 없어서 나중에 가져다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괜찮게 먹었습니다. 이따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각종 튀김들이랑 깐풍기, 전가복 보이고 볶음밥, 탕수육 정도 있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튀김 퀄리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새우튀김 먹을만 했고 중식 쪽이 괜찮았는데 특히 저 전가복이 괜찮더라고요. 전복이나 해삼, 관자, 죽순, 버섯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새우 크기도 실하고 간도 적당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디저트 쪽인데 빙수 두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 팥빙수랑 망고 빙수 원하는 재료들 취향에 맞게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해놨네요. 빙수 전문점 같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냥저냥 한번 해먹기에는 무난한 수준이에요. 우유로 만든 눈꽃 빙수도 먹을 만한 수준이었고 팥이나 망고 상태도 이 정도면 뷔페에서 제공하는 빙수치고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네요. 그 옆에는 케이크들과 한입거리 디저트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뷔페들이 디저트 종류에 너무 많은 힘을 쏟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고 벌집 모양으로 보이는 저 허니콤 케이크가 여기에 시그니처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맛있다는 평들을 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요건 이따 먹으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요즘 뷔페 트렌드를 보면 여러 종류의 디저트를 제공하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좀 보여지는 화려함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 지나치게 겹치는 포지션들이 많은 것 같고 막상 맛을 보면 한입 먹고 내려두게 될 정도로 달기만 하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SNS용 사진 찍기 디저트가 대다수라 가짓수를 좀 줄이더라도 딱 여기만의 디저트라고 기억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좀 임팩트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커피나 차 종류, 주스 두 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고 그 옆에 몇 가지 빵들과 햄들과 치즈, 벌꿀, 석청이 좀 느낌 있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호텔 내부적으로 벌꿀 캐릭터 같은 게 곳곳에 보여서 알아보니까 뭐 지구 환경을 위해 자체적으로 꿀벌을 위한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 석청이라든지 허니콤 케이크라든지 벌꿀 마스코트도 보이고 이런 걸 좀 어필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날 생각보다 일찍 배가 불러서 따로 맛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편집할 때 보면 좀 골고루 맛 좀 볼 걸 하는 후회들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인데 가격 대비 과일 종류도 너무 좀 구색만 맞춰 놓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오픈 초기에는 평일에도 가짓수도 확실히 많고 괜찮아 보이는 음식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오픈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찾아봤던 후기들에 비해 음식 종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자, 이제 식사 시작합니다. 먼저 일식 쪽부터 시작했고요. 회는 연어랑 농어, 참치 가져다 먹었고 전반적으로 회 퀄리티가 뷔페 치고는 꽤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메사바랑 레몬쿠라게, 멍게랑 후토마키 가져다 먹었고 이날 멍게 상태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한 번 더 먹었네요. 멍게살이 좀 통통하게 잘 올라와 있어 향도 좋았고 단맛도 좋았는데 멍게는 간장보다는 특히 초장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레몬에 절인 해파리가 상큼하니 식감도 괜찮아서 초반 음식으로 중간에 한 번씩 먹기에 적당했던 것 같고 후토마키도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내용도 실하고 뷔페에서 먹어봤던 초밥류 중에서는 제일 퀄리티가 괜찮지 않았나 라고 느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베큐 쪽인데
채끝과 안심 쪽이었고 그릴에 바로 구워준 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굽기나 육즙도 적당해서 맛있게 잘 먹었고 이날 특히 저 LA 갈비가 괜찮았는데 양념 맛이 강하지도 않고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편인데 그릴에 구워낸 지 얼마 안 돼서 온도도 딱 좋았고 이날 LA 갈비는 한 번 더 가져다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 양갈비 찍으려고 민트 젤리 소스를 담아왔는데 깜빡해서 나중에 가져다 먹었습니다. 다음은 중식 쪽 전가복이랑 장어구이 그리고 아까 까먹었던 양갈비랑 이날 인기 많았던 수비드한 돼지 안심구이 가지고 왔습니다. 수비드한 돼지 안심구이부터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니 인기 많을만 하더라고요. 돼지라기보단 소 안심 먹는 것처럼 부드러워서 좋았고 위에 올라간 저 소스도 밸런스가 참 좋았네요. 그리고 전가복 이날 괜찮았는데 새우 크기도 좋았고 해삼도 아낌없이 들어있어 좋았고 간도 괜찮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장어구이인데 일반 장어구이는 좀 비린 맛이 올라와서 그냥 그랬고요. 저 마라 소스에 튀기듯이 조려낸 장어구이는 맛있더라고요. 쫀득하면서 바삭하기도 하고 마라 맛도 너무 강하지도 않아서 마라 소스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큰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어집 가면 파랑 같이 구워주는 데가 많은데 그 조합이 꽤 잘 어울리고 맛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나서 밑에 깔려있는 파랑 해서 먹어봤는데 이날 파가 좀 너무 질겨서 파는 빼고 먹었네요. 그리고 양갈비도 이날 괜찮았어요. 양 특유의 냄새도 거의 없었고 육질도 연해서 먹기 딱 좋았는데 이날 양갈비도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지러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바로 구워서 내주시긴 하는데 먹을 게 많아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다음은 한식 쪽 김치랑 소갈비찜 가져왔고 튀김이랑 아미주부시도 몇 개 가져다 먹었네요. 보통 한식 쪽은 그냥 구색만 갖춰 놓은 데가 많은데 이날 가지수는 좀 적더라도 맛들은 다 괜찮은 편이라 좋았습니다. 소갈비찜도 너무 달지 않으면서 육질도 연하고 부드러워서 좋았고 소고기국도 먹을만 했고 김치들도 다 곁들이기 좋았어요. 똠양꿍 먹은 지 오래돼서 갖고 왔는데 이날은 영 냄새도 안 맡고 간도 좀 별로라서 한 입 먹고 패스했습니다. 튀김이랑 탕수육도 눅눅하지 않아서 먹을만 했고 수육은 좀 평범해서 깻잎에 한삼 해서 먹었네요. 이날 아뮤즈들도 먹을만 했는데 뷔페 가서 아뮤즈들 맛있게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날 상태가 다 괜찮았습니다. 막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 입씩 맛보고 가기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좀 느끼함이 올라와서 제로콜라 한 잔 주문했는데 가격은 7,000원 정도 하고요. 보통 이런 호텔 뷔페 오면 가장 불만인 점이 좀 먹을 만한 음료나 탄산은 이렇게 꼭 추가 차지를 받는다는 점인데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대게랑 초밥 가져와서 먹었고요. 대게도 이날 상태 좋았는데 온도도 괜찮았고 수율도 좋고 단맛도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초밥인데 이날 가장 별로였던 메뉴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나름 5성급 호텔 뷔페인데 그에 반해 초밥 퀄리티가 영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밥의 식감이나 간도 좀 아쉬웠고 내타오물 상태도 좀 별로였는데 입안에 넣었을 때 회랑 초밥이 전부 다 좀 따로 노는 느낌을 받기도 해서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가격의 다른 호텔들 대비 차이가 좀 느껴졌던지라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후토마키 맛있어서 한 번 더 가져다 먹었고 딤섬은 밀가루 같은 전분 맛이 좀 많이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맨 구석 피자 옆에 고구마 스프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의외로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나서 먹기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도식 카레랑 난이 있길래 맛을 봤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식사 내내 처음 진열 상태 거의 그대로였고 진열한 지 좀 오래된 상태라 그런지 맛은 좀 아쉬웠네요. 그리고 함께한 일행이 펜네 파스타 권해줘서 먹어봤는데 꾸덕한 게 맛있어서 좋았고 원래 펜네면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행이 가져온 거 계속 뺏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국물이 땡겨서 쌀국수도 가져왔는데 쌀국수 이날 먹을만 했고요. 간도 적당했고 국물이 괜찮았습니다. 그 옆에 양다리 구이가 있어서 야채 좀 넣고 또띠아로 해 먹어봤는데 양다리 구이가 또띠아에 좀 특색 없이 묻히는 느낌이라 이렇게 활용하기엔 고기가 좀 아깝지 않나 싶었고요. 고기는 이날 LA 갈비 한 번 더 먹었는데 촬영 내내 일행이 옆에서 저렇게 먹기 좋게 썰어줘서 덕분에 감사히 편하게 잘 먹었네요. 자, 식사 마치고 과일과 디저트 차례인데요. 저 벌집 모양의 허니콤 케이크가 평들이 좋길래 먹어봤는데 사실 그냥 맛은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적인 맛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디저트 쪽은 많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단맛들이 강하게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건 뭐 다른 곳들의 상황도 비슷한 편이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취향의 문제겠네요. 먹다 보니 혀가 얼얼해서 가볍게 맛만 좀 봤고 일행이 빙수 가져다 줘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런 뷔페에서 제공하는 빙수 퀄리티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우유로 만든 얼음 빙수도 정말 먹지 못할 수준의 뷔페도 많은 편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은 갖춘 정도이고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자, 모든 식사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고요. 초코랑 망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망고는 좀 저렴한 시럽 맛이 나서 그냥 그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기본 이상은 하는 수준이라 먹기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판교 더블트리 힐튼 호텔 뷔페 종합적인 평을 해보자면 서울 3대 메이저 호텔과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5성급 호텔 명성에 맞는 브랜드의 뷔페라고 하기엔 확실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메이저 호텔과 비교 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식의 전체적인 종류나 구성은 확실히 좀 아쉬운 편이었고 전반적인 음식의 수준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을 한 단계 내려놓고 보면 어지간한 국내 호텔들과 비교 시 가장 상위 티어에 랭크될 만한 수준인 건 맞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향후 재방문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은 비슷한 가격 대비 대안이 좀 있는 편이라 근처에 방문하실 일이 없다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용인, 성남, 수원권이신 분들에겐 주변 호텔 뷔페 중 가장 괜찮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주변 역들까지 셔틀버스가 왕복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기 힘든 날에도 접근성은 부담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푸디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